15억 7천만 원이네요. 저스틴 비버가 이번에 구매한 NFT가 15억 7천만 원이네요. 근데 저스틴 비버가 이것만 투자를 했냐? 아닙니다. 다른 NFT도 투자를 했는데 어떤 NFT를 투자했는지 한번 볼게요. 바로 이 친구입니다. 인비트 위너스라는 친구인데, 민팅을 해서 얻을 수 있으면 가장 좋지만 민팅이 쉽지 않잖아요. 이미 민팅이 끝난 프로젝트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 생각하거든요. 이걸 아파트로 비유하면 청약이 매번 될 수는 없잖아요. 이미 청약이 끝난 상태에서 피를 주고 아파트를 매수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열정덕입니다. 탑스타가 프로필로 사용 중인 NFT 가격은 어떻게 됐나요? 다 급상승했죠. 오늘은 세계적인 탑스타 저스틴 비버와 스파이더맨의 주인공 탐 헐랜드가 SNS 프로필로 사용 중인 NFT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인이나 주식 투자하신 분들 힘드시죠? 지금 코인이나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투자를 잠시 멈추고 관망하는 시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 바로 NFT로 지금 많이 가고 있다 해요. 특히 코인 투자하는 분은 코인이 계속 떨어지니까 투자를 하기가 좀 두려우니까 지금 NFT가 매스컴이나 스타들이 많이 띄우다 보니까 여기에 관심이 많이 쏠렸는데요. 구글에서 연간 검색 키워드를 조사해봤어요. 비트코인, NFT, 코리아라는 단어를 조사를 해봤는데 1년간 전 세계를 대상으로 검색한 결과 비트코인이 높기는 해요. 기준을 100으로 했을 때는 비트코인이 47이고 NFT가 25고 코리아가 16이긴 해요. NFT만 여기 보면 조금씩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키워드 검색률이. 그만큼 이제 세계인들이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비트코인은 이렇게 작년에 많이 상승했다가 점점 가라앉는 추세고, 이것은 세계 최대 NFT 거래소 오픈시에서 이더리움 거래액을 나타낸 것인데요. 이 이더리움 거래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2022년 1월 기준으로 해서 지금 거래액 6조액을 달성을 했습니다. 예, 한 달 만에 6조액을 달성했고 작년 12월 대비 59%가 상승을 했어요. 2020년까지는 관심이 많이 없다가 2021년 조금씩 상승하다가 2022년이 되면서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봤을 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이런데 코인에 투자하시던 분들이 많이 이 시장으로 넘어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세계 곳곳의 매스컴에서 NFT를 앞다투어 방송을 하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묻지마 투자가 이루어졌다고 보는데요. 전 세계의 MZ세대들이 코로나 시대에 맞춰 집에서 새로운 놀이문화로 NFT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은 러그풀에 대한 우려가 많거든요. 그래서 운영 단체가 중간에 사라지기도 하고 사기도 많으니까 이런 부분은 꼭 주의하셔서 투자를 바랍니다. 위 영상을 참고하시면 코인버피님께서 친절히 관련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네, NFT 대중화시킨 인물 중에 한 명이죠. 싸이 형님이 아니라 여기 스눕덕, 유명한 래퍼죠. 네, 스눕덕 형님인데 스눕덕이 보유하고 있는 이 크립토 펑크 NFT 하나의 가치가 약 59억 원입니다. 59억 원. 자, 저스틴 비버 정말 유명한 팝스타죠. 유튜브가 6,370만 명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어요. 네, 이건 저스틴 비버의 아내죠. 그래서 저스틴 비버 하면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아주 감미롭죠? 저스틴 비버가 130만 달러의 원숭이 NFT를 구매했다고 15억 7천만 원이네요. 저스틴 비버가 이번에 구매한 NFT가 15억 7천만 원이네요. 근데 저스틴 비버가 이것만 투자를 했냐? 아닙니다. 다른 NFT도 투자를 했는데 어떤 NFT를 투자했는지 한번 볼게요. 바로 이 친구입니다. 인비트 위너스라는 친구인데 귀엽죠? 약간 테디베어 느낌이 나죠? 저스틴 비버 트위터인데 트위터 프로필 사진이에요. 스눕독이 트위터 프로필 사진으로 그 NFT를 공개하고 나서부터 가격이 더 올랐거든요. 그래서 얘도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보는 건데, 네, 팔로워도 엄청나죠? 어떤 애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얘는 저스틴 비버뿐 아니라 스파이더맨의 주인공이죠. 톰 헐랜드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리기도 했어요. 예, 톰 헐랜드가 스파이더맨 느낌이 나는 이미지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업로드까지 했습니다. 이 NFT를 만든 CEO가 이탈리아 출신이더라고요. 이 브랜드는 테디베어를 재현하는 배드 테디라고 세상에 알려졌어요. 777 NFT가 발매됐고요. 작년 겨울에 발매가 됐어요. 이 프로젝트는 젊은 애수가 지안 피에로와 파스쿠
알레의 경영용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쪽은 예술가고요. 이쪽은 경영자더라고요.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스눕독 같은 유명인들과 그리고 나이키, 넷플릭스와 파트너십을 맺어서 작품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검증된 사람들이란 거죠. 이 두 사람은 나폴리 지방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태리 출신이에요. 두 사람이. 이 친구들이 결국 이걸 만들어 가지고 이게 어마어마하게 사업을 성공시켰어요. 저스틴 비버가 지지를 해줬고, 이런 예술적 부분에 되게 관심이 많아서 저스틴가 인스타그램에 업로드를 했고, 이런 것들이 성공되면서 잘 팔렸죠. 오픈시에서 이 테드가 전체 3천만 달러 시장의 가치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지안 피에로라는 작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인스타그램에 들어가 보니까 14만 5천 명의 팔로워를 한 세계적인 아티스트예요. 이분은 이미 넷플릭스나 나이키 등과 이제 협업을 했던 아티스트고요. 스눕독 같은 세계적인 스타와도 콜라보를 한 검증받은 아티스트라는 거죠. 세계적인 크리에이티브 지안 피에로죠. 왜 곰을 그리기로 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재밌는 말을 했어요. 나는 오랫동안 이 곰을 나의 예술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의 상징으로 사용해왔다고 해요. 행복한 추억을 돌아보는 거라고 해요. 수천 개의 장난감과 많은 경쾌함 중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것보다 더 행복한 것은 없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이 작품은 과거의 향수를 이제 꺼내는 거죠. 여러분들 테디베어는 되게 유명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게 각인돼 있으니까 저는 모든 사람이 무언가를 마주하는 것이 두려울 때는 피난처로 삼을 수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힘들고 어려울 때 현실에서 과거에 가장 행복했던 기억으로 테디베어를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를 모티브로 삼은 거죠. 이번엔 파스구알레 다비노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 검증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포브스 2021에서 30세 이하 CEO로 뽑히기도 했는데 자신의 브랜드가 일부 유명한 백화점에 다 입점을 시켰어요. 이 사업 말고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이 사람은 기존의 패션과 예술, 디자인 쪽에서 CEO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NFT 사업에 탁월한 사람이죠. 패션과 라이프 스타일을 연계해서 이런 사업을 낸 거죠. 이 사람이 이제 29세의 나이인데 정말 바빠요. 세계로 전체를 이제 비즈니스 하다 보니까 일주일에 두세 번 한 도시에서 아침을 먹고 다른 도시에서 점심을 먹고 또 다른 도시에서 하루를 마감할 정도로 역동적으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적어도 이 사람이 어느 정도 검증된 사람이고 적어도 럭오프를 할 가능성은 되게 낮은 사람인 거를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거를 투자를 할 때 그 CEO나 개발자나 디자이너나 이런 분들을 잘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론은 NFT 세계를 통해서 이탈리아에서도 유망한 아티스트로서 성장할 기회가 있다는 거죠. 저스틴 비버와 작업하는데 압박감을 안 느낀다고 해요. 이 사람은 저스틴 비버가 인격이 너무 좋다고 해요. 그래서 그의 인격 때문에 이 작품에만 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CEO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는데요. 오픈시에서 이 배트 위너스 프로젝트를 봤어요. 지금 얼마에 팔리는가. 현재는 이제 바닷가가 0.7 이더리움, 대략 한 255만원에 구매가 가능해요. 약 18,000개가 발행이 되었고 5,600명이 소유를 하고 있죠. 그래서 캐릭터는 아주 재밌습니다. 거래량을 보니까 최초에 0.46 이더리움에 거래를 했죠. 점점 올라가다가 28일날 거래를 했죠. 그리고 이때쯤 이제 저스틴 비버가 트위터로 프로필을 바꾸면서 가격이 급상승해요. 2.2 이더리움 정도로 급상승합니다. 가격이 조금씩 가격이 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렇게 됐고 거래 금액이 29일날 가장 많았죠. 점점 떨어지고 뭐 다 지나간 거 왜 지금 얘기하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때밖에 저희는 알 수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때 사는 거는 사실 너무 큰 리스크가 있잖아요. 이렇게 떨어지니까. 어느 정도 떨어졌을 때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는 것도 좋은 기회란 거죠. 근데 아쉬운 거는 CEO를 영향을 봤을 때는 분명히 더 이제 붐업을 시킬 것 같은데 저스틴 비버와 협업을 해서 이걸 보유한 사람한테 저스틴 비버 콘서트를 무료로 가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프로모션하면 가격 뛰는 건 또 금방이거든요. 왜냐면 이미 저스틴 비버나 다른 이제 셀럽들이 이미 언급을 많이 한 상태이기 때문에 보유한 사람들이 수익성을 가져갈 수 있게만 만들면 충분히 더 성장할 수 있는 프로젝트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프로젝트의 가치가 한 362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그림이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이 작가가 이렇게 하나하나씩 다 손으로 그린 거래요. 이걸 그린 거를 조합해서 만든 NFT라고 하더라고요.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귀엽게 돼 있습니다. 근데 로드맵 자체는 조금 아쉬워요. 이 로드맵은 봤는데 막 그렇게 딱히 와닿는 거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로드맵이 보완이 되면 PFP 이상의 기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디스코드 들어와 봤는데요. 디스코드에 그래도 회원이 작지는 않습니다. 지금 회원이 7만 명 정도 있고 활발히 댓글이 오고 가고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정말 활발한 곳은 계속 댓글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지원하는 대하창은 뭐 이탈리아나 뭐 중국이나 스페인이나 독일이나 프랑스나 네덜란드 정도 있습니다. 오늘 인비트윈스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민팅을 해서 얻을 수 있으면 가장 좋지만 민팅이 쉽지 않잖아요. 이미 민팅이 끝난 프로젝트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 생각하거든요. 이걸 아파트로 비유하면 청약이 매번 될 수는 없잖아요. 이미 청약이 끝난 상태에서 피를 주고 아파트를 매수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제가 여기저기 해외 사이트 보면서 좀 찾아보고 있거든요. 앞으로 성장이 될 만한 그런 NFT를. 저는 이거 투자를 추천하는 건 아니에요. 제 생각이 이렇다는 거지, 투자를 하실 때는 꼭 책임을 지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또 좋은 소식 갖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